반갑습니다. 시딕스입니다. 간단히 제 설명부터 먼저 좀 드리고 갈게요. 저는 2009년부터 매일경제신문에서 여행 전문 기자 생활을 하고 있습니다. 저는 원래 여행 전문 기자 하기 전에 하면서도 직함이 하나 더 있었습니다. 원래 2016년도부터 여러분들 다 아실 텐데 네이버 그 왜 메인 모바일 판 있잖아요. 모바일 판에 보면 위에 그 연예 스포츠 뭐 이런 거 있죠. 거기에 여행판이 있었습니다. 불과 3년 전까지만 해도 그 판을 2016년도부터 4년 동안 제가 맡아서 전체 컨텐츠를 총괄을 했었습니다. 요즘에 또 책들이 무기가 되는 제목이 유행입니다. 그래서 무기가 되는 여행의 기술에 대해서 이야기를 해드릴게요. 그리고 이 여행의 기술 중에 제가 3가지 테마를 골라왔습니다. 첫 번째가 요 있죠. 힐링력. 힐링력 1번. 힐링력을 이야기를 해드릴게요. 이 힐링에 대한 힘이 있어요. 힐링에 대한 기술이 있는데 그걸 가르쳐 드릴 거고요. 두 번째는 통찰력에 대해서 이야기할 겁니다. 대박이 난 여행지들이 있는데 그게 어떤 통찰이 숨어 있는지. 그다음 마지막은 기술력. 여러분들이 해외여행 갈 때 써먹으라고 기술에 대한 여행의 기술에 대한 짠내 투어 기술인데 알아두면 피가 되고 살이 됩니다. 그래서 요거까지 해서 제 강의를 진행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편하게 들으시면 되고요. 자, 첫 번째는 힐링력입니다. 힐링력. 여기서 제가 이야기해 드릴 게 뭐냐면 여러분 그런 게 있어요. 여러분들이 살아온 자세가 있습니다. 힘 빼기, 숨쉬기 이런 거 못해요. 한 번도 인생 살아오시면 힘 뺀 적이 없죠. 이러면 어떻게 됩니까, 여러분들? 큰일 납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의 삶을 대하는 자세, 이렇게 평생을 이렇게 살아오셨어. 레디 해가지고 막 힘주고 있는 자세 있죠. 이걸 평생을 살아오신 분들을 제가 다 알아요. 힘 빼기가 절대 안 되는 분들, 이런 분들은 이렇게 합니다. 펑 하고 뇌가 터집니다. 사실은 이 힐링력이라는 게 핵심이 뭐냐면 뇌를 쉬게 하는 거예요. 뇌를 쉬게 하는 거. 힘을 빼는 것 자체가 쉬는 거다. 그래서 이게 가장 여러분들 여행의 기술 중에 핵심이 뭐냐면 멍 때리기라는 거예요. 멍 때리기 들어보셨죠? 그렇죠. 이게 어떤 거냐면 여러분들 멍 때리기의 기술도 있어요. 그게 핵심이 뭐냐면 태스크 네가티브입니다. 태스크 네가티브. 그러니까 일을 네가티브 놔야 되는 거야. 뇌 속에서. 그러니까 우리는 근데 놀러 가서 휴가 가서 뇌를 놓습니까? 일을 놓습니까? 안 되잖아요. 폰 보고 앉아 계시고 뭐 김 부장 저거 일 잘하고 있나 막 계속 체크하시잖아요. 이메일 보고. 이런 게 안 된다고요. 그래서 뇌가 터집니다. 가만히 고민해 봐야 될 게 이런 거예요. 도대체 왜 여행을 해야 되느냐? 여행의 당위성이 있는데 그게 뭐냐면 여러분들 힐링. 제가 뇌에 힘을 뺀다 그랬잖아요. 그 힐링의 마디를 만드셔야 돼요. 그러니까 삶을 살면서 그냥 힘만 주고 살면은 이게 줄기만 굵은 나무가 돼요. 그러면 나무가 됐을 때 이게 태풍이 빵 불잖아요. 시련이 닥친다. 이럴 때 그냥 나무가 한 방에 쾅 부러져 버려요. 절대 못 일어난다고. 근데 대나무 아시죠, 여러분들? 대나무는 딱 보면 마디마디가 있잖아. 그게 힐링의 마디들이에요. 이런 것들을 숨 쉬는 시간, 그 다음에 잠깐 뇌를 쉬는 시간을 만들어 가지고 이런 마디들을 인위적으로 못 만들면 절대 힐링이 안 됩니다. 힐링의 마디를 만드시기 위해서 요거 하나만 딱 기억해도 오늘 정말로 힐링법에 대해서 알아가는 거예요. 그래서 이 힐링의 마디를 그러면 어떻게 만들까? 이게 또 고민이잖아요. 힐링의 마디를 못 만들면 여러분들 시련 닥쳤을 때 쾅 쓰러져요. 그러지 말고 힐링의 마디를 여러 개 만들면 이게 버틸 수가 있다고. 대나무가 흔들려도 일어나잖아. 그런 것처럼. 그래서 요거를 어떻게 만들까에 대한 고민하기 전에 여러분들 그래서 이 힐링의 마디를 만들라 그러고 여행을 하라 그러면 어떻게 하는 줄 아세요? 여러분들 열심히 합니다. 여행도 열심히 해요. 그 등산 같은 거 할 때 왜 이런 거 있잖아요. 막 산을 1등으로 올라가야 돼. 막 이런 분들이 많아요. 막 여행은 열심히 하는 게 아니고요. 태스크 네가티브 놓고 오는 겁니다. 아시겠죠? 이런 거를 잘 염두에 두고요. 여행도 열심히 하면 절대 안 되는구나. 강의도 열심히 들으면 안 돼요. 힘 좀 빼셔야 돼요. 자, 어깨 한번 풀고요. 다시. 좋습니다. 좋습니다. 편하게 힐링의 이야기를 드려야 되는구나. 좋아요. 주무셔도 됩니다. 그게 여행을 대하는 자세다. 이런 거. 그래서 제가 이런 거 하나 힐링법으로 알려드리고 갈게요. 제가 오늘 가르쳐드릴 힐링법은 일상에서 5분 힘 빼기. 하루를 살면서 우리가 힘만 계속 주고 살잖아. 저도 지금 강의할 때 힘 막 주고 하잖아요. 힘을 빼시면 돼요. 그래서 이게 일상여행법 멍 때리기고 여행으로 가는 기술인데 하루에 한 5분 정도만
점심 시간이든 어떻든 간에 힘을 쫙 빼고 가만히 자기를 생각하는 시간을 한번 가져보는 거예요. 이런 거. 그래서 일상 힘 빼기라고 해서 TPA라고 부릅니다. 이걸 어떻게 이야기를 하냐면 TPA라는 게 The Profitable Afternoon이라는 단어예요. 그래서 이게 생산적이 되는 오후를 만들자 이런 의미거든요. 제가 한 이야기가 아니고 게으른 백만장자라는 책에 보면 나와요. The Profitable Afternoon을 만들어라 이렇게. 그래서 하루에 딱 5분이라도 진짜 정말 자기가 커피 딱 갖다 놓고 커피향 맡으면서 뇌를 중단하는 시간을 한번 가져보자. 요거만 딱 공부하고 우리가 염두에 두고 생활하면요 요거 됩니다. 그래서 일상 여행법이에요. 요게 절대 다른 생각하지 말고 잡생각 떠오르지 말고 그냥 편하게 5분간만 뇌를 내려놓자. 이게 일상에서의 여행법이다. 이렇게 생각을 해주시면 됩니다. 그 다음에 힐링력 중에 인생 멘토들은 그러면 어떤 여행이나 어떤 힐링을 이야기를 할까? 이 이야기를 해드릴게요. 왜냐하면 제 이야기만 하면 여러분들 신뢰도가 없어지니까. 그래서 인생 멘토들 스승들은 왜 우리 여행을 쉼표에 비유하잖아요. 쉼표 쉬어야 된다 이런 거. 근데 그걸 자세히 약간만 모음을 돌리면 숨표입니다. 숨표. 쉼표 자체가 숨을 쉬는 표가 되는 거예요. 숨표. 자, 염두에 두시고요. 자, 요분 다 아시죠? 아, 좋습니다. 김창옥 교수님. 이분은 요 이야기합니다. 가끔은 숨을 쉬어라. 쉼표가 숨표라고 제가 이야기했죠. 그래서 이분이 하고 있는 일이 뭐냐면 제주도 가서 해남 생활하고 있어요. 왜냐면 바다 보면서 뇌를 쉬게 하려고. 그래서 해남 생활을 많이 가는데 김창욱 교수님도 현타가 왔을 때 진짜 힘들 때 생각한 게 뭐냐면 바다 보면서 물질이나 하자. 제주도로 내려가셨어요. 근데 이분이 가끔은 숨을 쉬어라면서 비유를 든 게 있습니다. 물질에 대해서. 그래서 해남 생활하면서 물질을 배우잖아요. 그 해녀분들한테 30년 40년 된 해녀분들이 가끔씩 물속에서 죽는데요. 그 물질 잘하는 분들이 그 왜 죽냐 봤더니 이런 거죠. 그러니까 갑자기 이제 물질을 막 하고 오래 참잖아요. 막 5분씩 10분씩 참잖아요. 그분들 물속에 잠수를 해가지고 막 전복을 막 따다 보면 꼭 숨이 찰 무렵에 대왕전복이 나오는데 대왕전복이 얘들은 보통 일반 전복의 한 5배 정도의 가격이. 그러니까 이게 이 대왕전복을 잡아야 되는 거야. 근데 숨을 막 참았잖아요. 숨 쉬어야 될 타이밍에만 대왕전복이 보인다는 거지. 그래서 잠깐 숨을 쉬러 위에 올라갔다 오는 순간에 그 대왕전복들은 사라진대요. 그래서 그 숨 쉴 타이밍에 숨을 참고 대왕전복을 잡으려다 보니까 블랙아웃이 와가지고 숨을 쉬라고 그 숨을 쉬라고 이야기해요. 근데 인생을 살면은 꼭 그렇죠. 승진 앞두거나 아니면 큰 계약이 앞두거나 이럴 때 여러분들이 숨을 안 쉬고 계속 달려야 되거든. 그렇죠? 그래서 결국은 한 방에 간다고요. 그래서 그때 어떤 신호들이 오냐면 몸이 신호를 보냅니다. 몸이 숨을 쉬라는 의미죠. 이런 거 이렇게 이야기를 하셨습니다. 제가 아니라 김창호 교수님께서 그 잘 나가는. 그래서 이런 거죠. 승진 대박을 앞두고 대왕전복이 항상 보여. 그때 뭐 하라고요? 잡지 말고 놔주라고요. 그동안 여러분들 따놓은 게 많잖아. 그러니까 그때 한 번은 보내줄 만하다. 세상에 중요한 게 잃고 나면 알지만 건강입니다. 아시죠? 이런 거 숨 쉴 때 숨 쉬어라. 이런 거죠. 그 다음에 이혜인 수녀님. 이혜인 수녀님 제가 KTX 타고 왔다 갔다 하면서 강의를 많이 하는데 제 옆자리에 이혜인 수녀님이 앉은 적이 있습니다. 이혜인 수녀님이 근데 대장암을 앓으셨어요. 암, 캔서. 대장암을 앓으셨는데 이분이 대장암 항암 치료를 할 때마다 어떤 일이 있었냐면 힘을 막 주는 거야. 항암 치료를 못 하니까 한 번도 받아본 경험이 없잖아요. 용을 쓴다 그러잖아. 막 힘을 줬더니 너무 힘이 들더래. 그래서 막 지쳐 항암 치료 받고 딱 들어오면 옆에 이제 지금은 돌아가셨는데 김자옥 씨라고 기억나시죠? 김자옥 씨가 항암 치료받고 선배로 그 옆방에 있었대. 김자옥 씨가 하는 말이 언니 힘 빼라고 이러더래. 항암 치료 받을 때 용 쓰지 말고 힘 빼라고. 자기가 그때 갑작스럽게 현타가 딱 오더래요. 자기가 너무 힘을 주고 살았구나. 이걸 그때 아신 거죠. 이분이 주창하시는 이야기가 선행복론이라는 게 있습니다. 그러니까 먼저 행복을 베풀면 자기가 힐링이 된다는 거야. 그런 거 하나. 그 다음에 일상황홀론이 있습니다. 이게 어떤 거냐면 일상의 모든 거에 감사하라는 거죠.
이제 이런 거예요. 일상에 뭘 감사해? 신 기자 이렇게 이야기하잖아요. 그 여러분들 제가 앞에서 강의를 하지만 강의를 하고 있는 이 마이크를 누가 만들어 줬겠어요? 마이크가 있으니까 제가 편하게 이야기하고 있잖아요. PPT 이거 누가 만들어 줬어? 그러니까 이런 게 다 있으니까 이렇게 여러분들한테 열심히 강의하고 있잖아요. 이런 게 얼마나 감사한 일이에요. 하늘에 감사할 일이잖아요. 이런 것들 여러분들 경영 내가 만든 것 같잖아. 아니에요. 운이 좋아서 그럴 수가 있거든요. 그러니까 그런 것들에 모든 거에 감사하자는 거지. 그다음에 마지막이 힘을 빼라요. 힘을 빼. 힘을 빼고 살고 힘을 빼면 힐링 온다는 거지. 힘을 빼고 살면 힐링 온다. 숨을 쉬어라 똑같죠. 힘 빼라. 그리고 힘을 주고 살아야 할 건 세상에 두 가지밖에 없대요. 어떤 거? 힘 줘야 될 거는 괄호 딱 보이시죠? 사랑과 봉사. 이 두 가지에만 힘 주고요. 나머지는 다 힘 빼고 살라. 이야기를 하셨어요. 그러니까 힐링은 숨쉬기고 힘 빼기다. 이게 다 여행과 연결이 되는구나. 이게 힐링법이다. 이렇게 기억을 해두시면 되겠죠. 지금은 광안리 앞바다가 있는 곳에 성 베네딕토 수녀원이라고 있습니다. 수녀원에 지금 해인 글방이라는 거 만들어놓고 저기 수녀님께서 해인이시잖아요. 호가. 그래서 해인 글방 만들고 글 쓰고 계십니다. 이렇게 파도를 보면 얘가 굽이 치는 듯 보이지만 강한 듯 보이지만 부드럽잖아요. 그런 거 보고 힘 빼는 걸 배워라. 이런 얘기였어요. 그리고 이분도 아시죠? 이세돌 구단 알파고 이겼잖아요. 이분은 심지어 어떤 이야기까지 하냐면 힘 주는 게 여러분들 우리 그 왜 자기계발서 보면 몰입 많이 이야기하잖아요. 몰입. 하나에 집중해라. 파고 들어라. 몰입만 해라. 이런 것만 배웠죠, 여러분들. 근데 분리라는 건 한 번도 안 배워보셨거든요. 분리를 해야 돼요. 그래서 이세돌 구단이 이런 이야기였어요. 자기는 분리를 배웠다 이런 이야기를 해요. 그러니까 분리가 뭐야? 이런 이야기를 하잖아요. 물어보면 이런 거예요. 자기가 바둑을 막 두고 있어. 3승 3패 막 결정적인 순간이에요. 한 판만 더 이기면 자기가 우승컵을 거머쥐는 거야. 그 순간에 절체절명의 순간에 초읽기가 들어가요. 10, 9, 8, 7 이렇게 내려오잖아요. 초읽기 들어가는데 그 순간에 무슨 생각이 떠오르냐면 갑자기 자기 딸내미하고 이 바둑 끝나고 나서 오늘 저녁 먹기로 약속을 했는데 삼겹살 먹을까 등심 먹을까 이 생각을 하고 있다더래. 그래서 그 생각을 하고 자기가 바둑을 두고 있구나 생각을 하는 게 자기가 원래 바둑 두는 자리에서 나와가지고 메타인지라 그러잖아요. 잠깐 분리를 해가 나와서 자기의 현상들을 내려다보는 거. 이걸 하고 나면 수가 더 잘 보인다는 거죠. 그래서 분리하는 법을 배워라. 이런 이야기를 했어요. 만약에 뭐 바둑을 두다가 집중하다가 무언가 잡생각들이 떠오르잖아요. 괜찮아요. 아이고 그런 귀여운 잡생각을 받아주시면 돼요. 편하게. 그러면서 살면은 행복해진다. 이거 자체가 몰입만 알지만 분리를 해보면 여러분들 힐링법을 배울 수 있다. 이런 이야기를 했었어요. 그래서 이런 것들 알고 계시고요. 이세돌 구단의 고향입니다. 신안에 가면 저 멀리에 하트 해변이 보이죠. 한운엄 해변이라고 그러는데 요 하트 모양으로 돼 있죠. 이렇게 여기 하트 모양 보이시죠? 요거 한운엄 해변이고 이 여기서 자라면서 자기는 바다의 열린 마음을 보고 분리하는 자세, 내려다보는 자세를 배웠다. 이런 이야기를 하더라고요. 요 하트 잠깐 조형물 보이시죠? 여기서 이 하트 해변을 내려다보고 조망을 한대요. 제가 여행 전문 기자라서 여기서 퀴즈 하나 드리고 갈게요. 요 하트가 깨진 걸로 보인다. 손 한번 들어볼까요? 하트가 깨진 걸로 보인다. 아무도 없군요. 뽀뽀하는 것처럼 보인다. 손 한번 들어볼까요? 야, 이게 깨졌다고 보는 사람들 되게 많거든요. 그런 것처럼 여러분들도 이렇게 마음 편해지는 장소를 찾으시면 힐링이 된다. 이게 힐링법이구나. 이렇게 아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여기까지가 힐링법의 전부입니다. 간단하죠, 여러분들. 그러니까 한마디로 정리하자면 힘 빼기만 배우시면 돼요. 힘 빼기. 그다음에 태스크 네가티브, 멍 때리기. 잠깐씩 분리하는 것만 배우시면 돼요. 그다음에 지금부터는 통찰력에 대해서 이야기를 해드리겠습니다. 여행의 무기 중에 통찰력이라는 게 있어요. 그래서 이거는 어떤 거냐면 여러분들 그 대박난 여행지들이 있습니다. 대박난 여행지들은 뭐가 다를까? 우리 맛집을 예로 들어볼게요. 맛집 요즘에 배달 시켜 먹고 하잖아요. 플랫폼에서. 그럴 때 맛집들 있어요, 없어요? 별 차이 없잖아요. 기능의 차이는 없어요. 근데 뭐의 차이가 있냐면 여러분들 다른 거 하나가 스토리입니다. 그러니까 이 집에 가면 그 스토리가 특별한 게 있는 거야. 그런 것 때문에 달라 보이는 거거든요. 그런 거 있죠. 무언가 다른 게 있는데 그 다른 한방 기능은 차이가 없어. 그게 스토리입니다. 그래서 그 스토리가 뭐가 다를까에 대한 것들이죠. 그래서 제가 늘 이야기를 하는데 사람도 그렇고 기업도 그렇고요. 그 다음에 여행지도 그렇고
이런 걸 하시면 안 돼요. 그러니까 기능의 경쟁을 하려고 그러거든. 우리 왜 뭐 내가 장사를 한다 이러면 옆집에서 10,000원에 파는 거 우리 9,900원 팔라 그러잖아. 8,000원에 팔라고 그러고. 이런 게 기능의 경쟁이에요. 이런 거를 하면 안 된다고. 이게 바로 베터의 경쟁이에요. 더 나으려고 하는 거. 이러면 여러분들 피똥 싼다 그래요. 다름의 경쟁을 해야 된다. 다른 거를 찾고 다른 스토리를 심으면 된다. 이런 이야기예요. 그래서 이런 것들 보시고요. 백종원을 이기는 법이 있습니다. 이게 어떤 거냐면 백종원보다 여러분들이 빨간 떡볶이를 맛있게 만들 수 있어요? 없어요? 절대 없다고. 근데 초록 떡볶이를 만들면요. 맛은 비슷하게 낼 수 있다고. 그래서 초록 떡볶이를 만드시고 초록의 스토리를 심으면 돼요. 그러니까 이런 거를 다른 경쟁이라 그러거든요. 그것만 찾으시면 돼요. 서울에서 가장 유명한 삼겹살집 금돼지 식당이라고 있어요. 여기가 BTS 가가지고 난리가 났거든. 웨이팅이 3시간이에요. 믿어집니까? 맛 차이 없어요. 저는 먹어봤는데 수십 번 가서 먹었는데 맛 차이 없어요. 똑같아. 삼겹살은 삼겹살이지. 근데 스토리 차이가 있는 거야. 그러니까 기능에 삼겹살 더 맛있으려고 여기 뭐 10,000원 더 싸게 한다 이런 거 다 의미가 없다고. 다른 스토리를 찾으시면 돼요. 그래서 BTS도 웨이팅한다. 박세리 방시혁도 줄 선다. 이런 이야기예요. 정영진도 단골이다. 이런 것 때문에 여기가 대박이 났거든요. 그런 것처럼 다른 스토리 하나를 심으시면 되는 거죠. 자, 여기가 에버랜드라는 곳입니다. 테마파크 중에 용인에서 제일 유명하죠. 근데 여기 에버랜드에 가장 다른 게 뭔지 아세요? 에버랜드 가서 발레 보신 분, 발레 차 아무도 없죠. 발레가 됩니다 여기. 그래서 이게 발레를 하려고 그 전날 예약을 받거든요. 200대가 풀로 찹니다. 하루 전날 다 마감이 돼요. 근데 이게 왜 발레를 하려고 그러냐면 여기는 주차를 발레를 안 하면 바로 입구 앞에 딱 발레를 하거든요. 거기 안 하면 셔틀을 타고 와야 됩니다. 사람 많을 때 짜증이 나거든요. 그러니까 사람들이 발레하러 오는 테마파크로 알고 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런 다른 한방이 있어야 되는 거죠. 그다음에 여기 반얀트리 호텔 굉장히 서울에서 핫한데 여기가 왜 핫하냐? 다른 한방이 있어요. 어떤 여기 보면 프라이빗한 스토리가 있는데 다른 게 요 방 안에 들어가면 이렇게 플런지 풀이야. 뛰어드는 풀, 릴렉세이션 풀, 힐링을 할 수 있는 풀이 방마다 다 있습니다. 방 개수가 50개밖에 안 되고 그 다음에 계단식 구성. 보통 호텔 올라가면 쭉 복도식으로 돼 있죠. 쫙 가면서 그죠. 여기 계단식으로 구성되어 있는 프라이빗한 다른 게 있다고요. 그래서 여기가 코로나 때도 투숙률 95%를 기록했던 어마무시한 곳입니다. 이런 게 있었구나. 다르구나. 밑에 보면 인지도 마이너스 빈도수라고 적어놨죠. 이겁니다. 진짜 사람들이 많이는 아는데 빈도가 적어야 돼. 이게 명품의 핵심이에요. 모나리자 그림 있잖아요. 모나리자 그림이 왜 유명해졌는지 아세요? 그게 루브르 박물관에서 도둑을 맞았습니다. 도둑을 맞고 난 뒤에 원래 얼마 안 했는데 도둑을 맞고 난 뒤에 이게 전 세계에서 도둑 맞았다고 유명세를 탄 거예요. 전 세계인들이 다 알았죠. 모나리자를. 그러고 난 뒤에 한 점밖에 없잖아요. 빈도수 하나밖에 없으니까 이게 대박이 났던 거예요. 모나리자 액수 부르는 게 값이에요. 그런 것처럼 여러분들 이런 거를 하면 되는 거죠. 그다음에 여기 어딘지 아시는 분? 이 휘슬링 락이라고 요즘부터 유명합니다. 치고 싶어서 안달이 난 곳. 여기는 왜 유명하냐면 여기가 그늘집 안이에요. 그늘집 안. 마치 우주선처럼 이렇게 그늘집을 만들어놨거든. 이런 것 때문에 디자인 그늘집이 특별해서 가고 싶어하는 거죠. 이런 거 하나도 다 이렇게 사람들을 유혹하는 거죠. 그다음에 코쿤 마치 누에고치의 집을 닮았잖아요. 코쿤 템플 클라우드 이렇게 이름을 붙여서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휘슬링 락이라는 이름은 바위에서 휘파람 소리가 난다. 이래가지고 지었답니다. 뭐 이런 느낌이죠. 다르다. 결국은 다른 게 핵심이 되는 거죠. 진짜 지금부터는 대박난 여행지들에 대한 이야기를 해줄 거예요. 그래서 여기 포항에 있는 스페이스워크라는 육교입니다. 여기는 가면 올라가야 됩니다. 이렇게 여러분들 이게 육교예요. 육교 다른 게 아니야. 육교인데 대박이 났어요. 왜? 우주선처럼 꽈배기로 만들어놨더니 사람들이 그냥 꽈배기 보고 가보고 싶어하는 거예요. 희한하죠. 그러니까 다른 스토리를 심었기 때문에. 스토리는 뭐가 있냐? 포항 제철이 포항에 있잖아요. 그 제철소에서 철을 날라왔어. 이런 거죠. 포항의 스페이스워크 괜찮죠 이거? 이렇게 이게 특별하니까 웨이팅이 6개월 보러 웨이팅이 있어요. 그리고 심지어 여기에 포항이라는 동네가 갯마을 차차차라고
드라마에 나왔었거든요. 개차 때문에 여기에 주중에 외국인들이 방문을 하는데 외국인 비중이 일반인들 대비 우리 한국인 대비 60에서 70% 외국인일 정도로 대단히 많은 사람들이 온다 이런 거죠. 우리 전라북도인데 완주가 빠질 수 없을 것 같아서 전주 말고 완주였어요. 완주가 최근에 미친 듯이 완주의 검색량이 폭발한 적이 있었습니다. 왜냐? 이렇게 기차산 때문인데 이게 기차산이 뜬 이유가 있어요. 기차산 때문에 뜬 게 아니고 여기를 BTS가 왔다 갔습니다. BTS가 하필이면 전국에 있는 뭐 여러 곳 중에 완주를 왔어. 완주에 왔다가 완주에서 앨범을 촬영을 했어요. 완주에서 앨범 촬영지 중에 하나가 기차산이었어요. 그랬더니 여기가 대박이 난 거죠. 아미들이 몰려오고 해가지고 완주가 핫플로 떴던 곳이 있습니다. 여기도 특별한 스토리가 BTS가 있으니까. 이게 스토리를 심을 수 있는 가장 비법 중에 하나는 스타를 심으십니다. 여러분들이 내가 만약에 목욕탕을 운영을 해 BTS를 데려오시면 대박 나요. 그런 것처럼 딴 거 필요 없어요, 여러분들. 그렇게 스토리를 억지로 심으시면 됩니다. 웃을 일이 아니에요, 여러분들. 데려오시면 돼요. 됩니다. 옆동 아래 동네죠, 신안이 대박이 났어요. 여기는 컬러 하나로 대박이 났잖아요. 퍼플을 심었더니 보라로 심었더니 대박. 이 보라 하나로 퍼플로 떴잖아요. 그래서 여기가 보라를 심었더니 누가 왔어요? BTS가 왔다 갑니다. BTS가 왔다 가지고 여기에 아이 퍼플유를 외치잖아요. 아이 퍼플유를 외쳤더니 거기에 전 세계 또 아미들이 몰려오고 한국인들이 몰려와가지고 여기가 세계 관광협회라고 있어요. 관광협회에서 관광 우수 마을을 선정을 했는데 1회 마을로 당첨이 돼가지고 핫플로 떴잖아요. 이런 겁니다. 이런 거. 생일면에 완도 생일면에 생일도라는 섬이 있습니다. 생일도는 왜 특별하냐? 다른 게 뭐냐? 그 구석탱이 섬을 왜 가냐? 봤더니 생일도잖아요. 이름이 생일이야. 버스데이. 그랬더니 여기가 서성항이라고 선착장 앞이에요. 선착장 앞에 높이 5.7m짜리 생일 케이크 조형물 딱 갖다 놨어요. 얼마나 환상적이야. 생일도 섬에 생일 케이크가 놓였는데 누가 안 오겠어요. 그러니까 최근에 있죠. 저는 이거를 알게 된 게 무려 10년 전인데 여기에 최근에 예능 프로그램에 나오고 난리가 났습니다. 여기에 생일도, 생일면 그리고 저 케이크 옆쪽에 버튼이 있어요. 누르면 생일 축하합니다 노래 나옵니다. 애들이 열광하죠. 그리고 생일자가 이 섬을 간다? 이러면은 생일 선물로 줄기 미역 줍니다. 특산품. 얼마나 좋아요. 이거 받으러 다 가는 거죠. 아까 퍼플섬 백값이 5,000원인가 그런데 10,000원인가 그런데 10,000원 정도 하죠. 퍼플섬 들어가실 때 백값을요. 보라색깔 옷 입고 가잖아요. 그러면은 5,000원 할인해 줍니다. 진짜 미쳤죠 이거. 이런 게 다 있는 거예요. 이렇게 스토리를 심고 특별한 마케팅으로 이어가면 뜰 수가 있다. 핵심은 뭐다? BTS를 데려와라. 이런 거죠. 이런 거까지 생일도까지 다르다. 이런 거죠. 여기에 서울에 가면 누구나 가는 롯데 월드 타워. 여기 가면 누구나 그냥 타워 갔다가 전망대 500m 상공에 유리판 바닥 밟고 갑니다. 위에 가면 그 롯데월드 타워 500m 상공 꼭대기에 뿔이 2개가 달려 있습니다. 뿔 2개 사이에 11m짜리 출렁다리가 달려 있어요. 이런 거 특별하잖아요. 여러분들 두바이의 부르즈 칼리파 올라가면 타워 바깥으로 나갈 수 있게끔 야외를 열어놨어. 똑같아요. 이 위에 이렇게 건널목을 만들어 놓은 거죠. 출렁다리. 여기가 투명해요. 여러분들 보시면 알지만 투명하죠. 여기에 앉아 있는 사람, 저 중간에 인상 쓰고 앉아 있는 사람이 접니다. 대단하죠. 이런 거를 해보시라고요. 특별한 경험을 하게끔 하니까 여기가 뜨잖아요. 이런 것처럼 이런 거 요 위에서 PT 체조하고 난리 납니다. 이런 거 다 해보셔야 돼요. 저만 힘들 수 없어요. 여러분들도 같이 죽어봐야 됩니다. 이런 거. 그러니까 이런 게 특별한 게 있으니까 오잖아요. 이 541m 허공에서 다리 걷기 하러 옵니다. 밑에 보면 이렇게 여러 명이 와서 맨날 체험하고 있습니다. 이런 것들. 그다음에 여기 수원 화성에 가면 이 열기구 타러 옵니다. 열기구 하늘로 올라가는 열기구. 지금 최근에 열기구 열풍이 일어서 서울의 한강변에 여의도 한강변에도 열기구를 가동을 시작을 합니다. 제가 가장 감명을 받은 게 수원 화성에 들어가다 보면 남부 경찰청
청사가 있습니다. 청사 입구가 기와로 돼 있어요. 그걸 보고 깜짝 놀랐고요. 그 다음에 오늘 전주역에 내려가지고 기와역을 보고 깜짝 놀랐습니다. 수원 화성에도 이런 특별한 게 있으니까 오더라 이런 거 있죠. 그 다음에 수원 화성은 화성 주변으로 저 위에 보면 어차라는 게 있죠. 어차. 예전에 임금이 탔던 어차입니다. 저게 순종의 자동차예요. 캐딜락을 개조해서 만든 거. 예전에 캐딜락이었던 건데 저 개조해서 만들었다. 이런 거 어차가 다니고 있습니다. 이런 특별한 게 있으니까 화성에도 오는구나, 수원에도 놀러를 오는구나, 이런 거죠. 이런 것들. 자, 그다음에 이거는 열차인데 대박이 난 열차가 있습니다, 여러분들. 이게 해랑이란 겁니다. 해랑. 대한민국에서 가장 비싼 열차 2박 3일에 300만 원입니다. 어마어마하죠. 나 해랑을 타봤다. 굉장히 비싸죠, 여러분들. 열차를 2박 3일에 300만 원 내고 타는 사람이 있겠냐 싶죠. 코로나 이전까지만 해도 단 한 번도 비어간 적이 없어요. 그리고 심지어 이 열차는요, 가장 많이 탄 분들의 기록을 가지고 있는데 가장 많이 탄 분이 일본 분입니다. 일본의 사토라는 선생님이 여기 이 해랑이라는 열차를 14번을 탑승을 해서 가장 많이 탄 사람. 그래서 이 해랑을 그대로 벤치마킹해서 일본의 세븐 서미츠라고 일본에 있는 7성급 열차를 만들었어요. 대단하죠. 인도에 있는 블루 트레인이 사실은 명품 열차. 그게 우리나라의 이 원형입니다. 그래서 요거 파란 색깔로 되어 있는데 안쪽에 가면 침대도 있고 그 다음에 샤워실도 있어요. 열차 안에. 호텔을 통째로 옮겨놨는데 이게 비싸지만 타는 이유는 다르니까. 달라서 이런 거라는 거 명심해 주시면 되겠죠. 요게 전국을 U자로 돕니다. U자로. 지금도 코로나 때 시다가 가동을 했어요. 가동하자마자 풀부킹해서 가고 있습니다. 왕복 5만 원밖에 안 하는. 네. 요건 서해 금빛 열차. 요거는 서해안 쪽에 있는 보석 같은 곳을 다 다닌다. 근데 이게 특징이 있죠. 뭐냐면 이게 해랑보다 오히려 나을 수도 있어요. 왜냐하면 여기에 보면 가운데 온돌 마루칸이 있습니다. 온돌 마루칸. 나 서해 금빛 열차 타봤다. 이건 타보셔야죠. 5만 원밖에 안 해요. 왕복 쌉니다. 그래서 요거 서해 쪽에 요 온돌 마루칸을 빌려가지고 온돌을 뒤지면서 갑니다. 인증샷 찍을 때 아주머니들 사이에서는 되게 많이 찍는 게 뭐냐면 테트리스 인증샷이라고 많이 찍었어요. 요 온돌 마루칸 하나 빌려가지고 아줌마들 한 10분이 한꺼번에 다 들어갑니다. 저 온돌 마루 안에. 그래가지고 이렇게 층층이 쌓아가지고 인증샷 찍는다고 그렇게 많이들 했었어요. 그리고 요게 사실 온돌 마루칸이 10분 마감으로 되게 유명해요. 그러니까 오픈하자마자 마감된다 그래서 굉장히 인기 있는 칸이고 여기에 아산, 예산, 홍성, 보령, 서천, 군산, 익산까지 갑니다. 그래서 서해안의 가장 금빛 같은 코스들을 가니까 한 번씩 타고 재미삼아 다녀올 만하다는 거. 이런 거 다르니까 사람들이 이용을 해서 베스트셀러가 되는구나 이런 거. 그리고 이제 한때 여기는 보면 한때 코로나 때 대박이 났던 여행이 있었어요. 이게 어떤 거였냐면 패키지 여행이 있는데 3픽스 챌린지라는 게 있었습니다. 그래서 이건 어떻게 하냐면 2박 3일 동안에 대한민국에서 가장 높은 3픽스 세 군데 봉우리를 한꺼번에 2박 3일 동안 정복하는 거예요. 그래서 비행기 타고 넘어가 배 타고 넘어가가지고 3픽스를 넘어가는 거. 지리, 한라, 설악을 찍는데 그 정상까지 다 합치면은 지리가 1915m입니다. 한라가 1947m 그리고 설악이 1708m예요. 합쳐서 더하면은 5570m인데 이 산봉우리를 2박 3일에 오른다 그러니까 사람들이 몰렸던 거예요. 그냥 이걸 일주일에 간다 이러면 아무도 안 와요. 근데 2박 3일에 간다니까 오잖아요. 한정판으로 딱 끊어버리니까. 그런 스토리를 심었더니 그런 것처럼 이런 거를 똑같은 코스인데 다르게 보이게끔만 했더니 사람들이 몰려왔잖아요. 심지어 코로나 때. 그런 것처럼 뭔가 다른 것만 찾으시면 돼요. 다른 걸 찾았더니 여행이 대박이 나는구나 이런 거. 여기는 울릉도에서 가장 유명한 풀빌라입니다. 어떤 거냐면 이게 항상 주말이 만실 신화를 이루고 지금도 8월 말까지 주말은 거의 만실 신화입니다. 그래서 이게 왜 신화일까 궁금하시잖아요. 여기를 왜 울릉도 가면 가냐? 여기는 음양 오행에 따라서 분류를 합니다. 방을 목화 토 금 수 있잖아. 자기가 태어난 걸로 일주를 뽑아요. 사주를 본다 그러는데 일주를 뽑아가지고 필요한 성분별로 그 방에 재웁니다. 목화 토 금 수. 내가 목이 부족해, 나무 성분이 부족해 이러면 나무 방에 재우고요. 금이 부족해. 저는 금이 되게 부족하거든요. 금이 부족하면 금방에 재웁니다. 그러니까 이런 것처럼 특별함을 갖추고 있으니까 거기에
음양오행 명리를 심었더니 대박이 난 거죠. 근데 이게 얼만데 이렇게 몰렸느냐 놀랍니다. 이거 여러분들 도어 투 도어 서비스 이거는 직접 셔틀로 데리고 옵니다. 버틀러라고 집사가 따라 붙고요. 전담 요리사까지 따라 붙어서 울릉도의 그 유명한 딱새우에 라면도 끓여주고 맛있는 것들 많이 줍니다. 그다음에 마지막으로 기술력에 대해서 설명드릴게요. 지금까지 했던 게 여행의 통찰력. 처음에 우리가 힐링력 배웠죠. 힐링은 태스크 네가티브구나, 힘 빼기구나, 숨쉬기구나 배웠고요. 그 다음에 두 번째 통찰력. 다른 거 베터의 경쟁을 하지 마. 옆집에서 여행 상품을 10,000원에 파는 걸 내가 5,000원에 팔아가지고 더 많이 팔아야지. 이런 경쟁을 하지 말고 아까 3픽스 챌린지처럼 다른 거를 한번 우리가 구성을 해보자. 이런 거를 하면 된다는 거 통찰력을 배웠고요. 마지막은 기술력입니다. 여러분들이 해외여행 많이 나가시니까 해외여행 싸게 갈 수 있는 방법에 대해서 제가 지금부터 일러드리겠습니다. 피가 되고 살이 되는 거. 지금부터는 좀 시끄러울 겁니다. 따라해야 되고요. 되게 간지러운데 도움이 됩니다. 인생을 사는데. 자, 제 1공식 있습니다. 1공식 여행의 기술입니다. 공사공사. 이게 뭐냐면 여러분들 여행 떠나기 전에 나라별로 안전도가 제일 궁금하잖아요. 이럴 때 공사공사라는 사이트가 있습니다. 이게 뭐냐면 외교통상부의 해외여행 안전 사이트 공식이에요. 공사공사 정부에서 운영하니까 go.kr입니다. 간단하죠? 요거 하면은 우리 포털처럼 검색창이 하나 딱 떠요. 거기다가 나라 이름만 딱 집어넣잖아요. 그러면 거기에 신호등이 딱 뜹니다. 신호등 색깔 여러분들 다 아시죠? 초록은 가도 됩니까? 안 가도 됩니까? 초록. 가야죠. 노랑은 어때요? 노랑. 갈까 말까 하는데 다 가죠. 그럼요, 가죠. 우리 갈 수 있어요. 노랑이 여행 자제입니다. 이제 초록이 여행 유리라 그러는데 유리째 신경 쓰지 말고 초록이면 가면 돼요. 그냥 기본이 여행 유리예요. 초록이니까 가면 되고, 그 다음에 주황이 여행 자제예요. 가도 됩니다. 그 다음에 빨강은 가도 됩니까? 안 됩니까? 큰일 나죠. 빨강하고 깜장은 가면 안 되는구나. 딱 생각하시면 돼요. 그래서 공사공사 해요. 지금 저 모바일로도 쳐보셔도 돼요. 그래서 여기 3번 적색 철수 권고입니다. 그리고 깜장 여행 금지 구역이죠. 여기 보시면 이렇게 딱 뜹니다. 그래서 여기 검색창 메뉴에 있죠. 저기다가 나라. 내가 필리핀을 가고 싶어. 필리핀을 쳐보시면 나라별 안전도를 점검을 할 수 있고요. 그 다음에 주의사항 하나 있습니다. 빗금들이죠. 빗금들은 특별 여행 경보 구역입니다. 그래서 최근에 우크라이나하고 러시아 전쟁하잖아요. 빗금입니다. 이런 거 아시겠죠? 느낌. 이스라엘 전쟁 치렀잖아요. 헤스볼라 그 인근의 가자 구역부터 해서 전부 빗금 쳐져 있어요. 절대 가면 안 돼요. 그때 이런 것들 기억하시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이런 것들 간단하죠. 이렇게 색깔별로 나눠져 있으니까 편하게 보시고 빨강 깜장은 절대 가면 안 된다. 기억하시면 되겠죠. 자, 그 다음에 두 번째 공식 간단합니다. 동현이와 연합하라. 이게 패키지 여행의 주의사항 공식입니다. 동현이와 연합하라. 그 김동현 선수 아시죠? 그 왜 격투기 김동현 선수. 동현이와 연합하면 지켜줍니다. 이제 이렇게 생각하시면 돼요. 그 연상법인데 동자는 뭐냐면 동급의 요즘 패키지 여행 여러분들 많이 가시잖아요. 이제 왜냐하면 코로나 지나고 나서 자유여행보다는 패키지가 안전하니까. 그래서 패키지 여행 많이 가실 때 동자가 들어가는 걸 주의해야 되는데 동자가 뭐냐면 샹그릴라 호텔과 동급 호텔에 묵습니다. 이러면 샹그릴라 호텔일까요? 아닐까요? 이거 진짜 동급이란 거는 유의해야 됩니다. 일본이나 유럽 쪽에 가시잖아요. 요즘에 많이들 유럽 갈 때는 아예 3성급 호텔과 동급에 묵습니다. 이런 단어가 있어요. 이러면 3성급 호텔보다 하급입니다. 그러니까 동급이 나오면 요주이다. 동현이. 현자는 뭐냐면 동현이 할 때 현자. 현금 입금은 사기일 수 있다. 이렇게 외워주시면 돼요. 현금 입금은 사기다. 왜냐하면 이제 이런 게 있어요. 그 왜 신혼여행은 단가가 비싸잖아요. 우리 애들이 신혼여행 가는데 저 대표님 딸내미들 저 여행 가실 때 신혼여행이니까 저희 현금 입금하면 바로 30% 할인해 드리겠습니다. 그럼 다 예약하겠죠. 30% 할인인데. 근데 이게 사기일 수 있다는 거죠. 그러니까 그걸 주의해야 돼요. 요즘에 심지어 어떻게까지 하냐면 법인 계좌를 빌립니다. 보통은 현금 입금을 할 때 개인 계좌로 입금을 하라 그러기 때문에 티가 나요. 사기치는 게. 근데 요즘 법인 계좌를 빌려서 심지어 입금을 하라 그럽니다. 마치 하나투어 자회사인 것처럼 하나투어 법인명을 빌려서 해요.
걔네가 대리점을 지역별로 운영을 하는데 대리점 거 빌려서 하는 거죠. 그러니까 이런 거 현금 입금은 무조건 사기일 수 있겠구나 생각을 해두시면 돼요. 그다음에 또 하나 요주의가 뭐냐면 그거 있습니다. 선불 후불 여행이라고 해서 후불 여행 선불 말고요 후불 여행이라고 해서 한동안 코로나 이전에 되게 유행했었어요. 특히 지방 쪽에. 그러니까 이제 이런 거죠. 보통은 여행을 지방에서 가실 때 총무를 붙잡습니다. 총무를 붙잡아 가지고 보통 여행을 이렇게 가면 총무는 끼워주고 이러거든요. 그럴 때 후불제 여행이란 곳이 붙어요. 여행 다녀오셔서 돈 내십시오. 이러면 얼마 좋아요. 이거 다녀와서 돈을 내는데 누가 안 가겠어? 돈을 안 내고 갔다 오는데 그죠? 그리고 근데 그 조건이 있어요. 뭐냐면 멤버십에 가입을 하셔야 됩니다. 10%만 먼저 입금하세요. 이걸 떼먹고 가는 거죠. 그러니까 이런 것들을 후불제 여행은 주의를 해야 되겠구나. 모두 다 그런 건 아니지만 주의를 해야 되겠구나 생각하시면 돼요. 현금 입금은 사기일 수 있다. 요거를 요주의로 알아두시고요. 동현이 그다음 연합이란 게 있어요. 연합이 또 제일 알기 힘든데 중요합니다. 연합은 뭐냐면 이런 게 있어요. 만약에 하나투어라는 게 있잖아요. A 여행사가 있어요. A 여행사가 모객을 합니다. 유럽 쪽에 200명을 우리가 책임지게 모객을 하는 거예요. 모객을 했는데 출발 일자가 다가오는데 다 모객이 안 됐어. 200명을 책임지기로 했는데 100명밖에 안 됐잖아요. 그러면 B, C 여행사에 SOS를 칩니다. 그럼 갑작스럽게 어떻게 됐냐면 A 여행사에 우리가 예약을 하고 딱 공항에 나갔잖아요. 근데 B, C 여행사에 손님들이 같이 와 있어. 이런 거를 연합 상품이라 그래요. 그러니까 내가 만약에 뭐 지금 이런 여행사는 없지만 빨강 여행사에 예약을 하고 공항을 나갔는데 초록 여행사 그다음에 보라 여행사까지 와 있는 거지. 이런 거가 연합 상품이에요. 연합 상품은 표기를 하게 돼 있어요, 여러분들. 요즘에는 그래서 그 작게 있죠. 뭐 보험 같은 거 되게 작게 약관 쓰잖아요. 그런 것처럼 작게 연합 상품으로 쓰게 돼 있어요. 그래서 그거는 물어보시면 다 이야기해 줍니다. 연합인지 아닌지. 연합 상품 왜 주의를 해야 되냐면 책임을 지는 여행사 A 있죠. A 여행사에 가이드가 붙습니다. 현지에서. 그러면 A 여행사 손님들만 업그레이드 해주고 챙기는 거야. 그래서 안 좋습니다. 연합 상품은 약간은 멀리하고 일단은 모객이 다 된 단독 상품을 가야 되는구나 생각하시면 되는 거죠. 여기까지 잘 따라오셨죠? 간단하죠? 네, 동현이와 연합하라. 이걸로 패키지 여행은 끝내겠습니다. 간단하죠? 여기까지. 그 다음에 요거 있습니다. 알뜰 여행 비법인데 패키지 여행이 있어요. 여러분들이 동남아 패키지 많이 가시잖아요. 베트남도 가야 되고 올여름에 뭐 괌 사이판 가야 되겠다. 이런 분들 많잖아요. 이런 분들은요. 요거 출발하는 요일의 공식이 있습니다. 요일을 출발하는 요일만 바꾸시면 똑같은 패키지 상품인데 10만 원씩 절약하는 비법이 있습니다. 이게 어떤 거냐면 출발하는 요일이 있어. 패키지에 출발하는 요일을 여러분들 따라해 볼게요. 자, 1화. 좋습니다. 일요일부터 화요일 사이로 출발일만 바꾸시잖아요. 요일을. 그러면 안전자리에서 10만 원이 절약이 됩니다. 왜냐하면 대부분 다 팔고 있는 게 그런 거예요. 수요일 목요일 출발이 대부분이에요. 보면. 왜냐하면 수요일 목요일 출발했다가 우리 월요일에 출근하고 싶어 하잖아요. 다 일병에 걸려가지고 제가 아까 그렇게 힘을 빼라 그러는데 못 빼니까 여러분들 출근하고 싶어요. 월요일날. 그 이상해요. 일이 없어도 월요일날 출근하고 싶어해. 막 그런 마인드 때문에 수요일하고 목요일날 몰려요. 그래서 그때가 가장 비싸고 일요일부터 화요일 사이에 출발하면 싸진다는 거. 이거 기억해 두시면 되겠죠. 그 다음에 월의 비법이 있습니다. 월의 비법. 이건 어떤 거냐면 출발하는 월을 바꾸시면 돼요. 자, 한번 따라해 볼게요. 369 좋습니다. 369월이 가장 쌉니다. 369월이 왜 싸냐? 비수기이기 때문에. 여행사 비수기이기 때문에 싸고요. 대신에 예외사항이 있습니다. 설하고 추석 명절이 붙어버리잖아요. 3하고 9에 그러면 예외입니다. 왜냐하면 그때는 비싸지니까 당연히. 그래서 369월이 가장 싸고요. 월 하나를 찍어달라 신기자 이러잖아요. 이거는 369월은 일반적인 논이고요. 딱 하나만 찍었을 때는 월 중에 가장 싼 월은 빅데이터 플랫폼에서 빅데이터 조사를 했는데 3억 건 넘는 자료를 가지고 11월이 가장 쌉니다. 11월 딱 하나만 기억해 두시면 되겠죠. 369 공식. 그 다음에 시간의 비법이라고 제가 밑에 빨간색으로 적어놓은 게 있는데 예약을 하잖아요. 항공권 예약 같은 거 할 때 그때 언제가 제일 싸냐면 새벽 5시가 제일 싸답니다. 일요일 날 새벽 5시. 네, 요거 기억하시고 새벽 5시하고 아침 8시하고 차이가 항공권으로 한 10% 이상 차이가 났대요. 그러니까 그 정도면 굉장히 많이 나는 거거든요. 야, 이게 시간대별로도 차이가 날 수가 있구나 생각하시고 기억해 두시면 됩니다. 네, 그다음에 요거 있습니다. 그다음에 패키지 여행 말고요. 항공권을 내가 싸게 사고 싶어 이런 분들 있잖아요. 요거는 간단합니다. 여행 갈 때 화목하게
수수하게 다녀오자. 요것만 외우시면 돼요. 화목하게 수수하게. 좋죠. 그래서 보통 우리 항공권 예약할 때는 왕복으로 끊죠. 왕복으로. 화요일 출발. 화목은 화요일 출발 목요일 도착으로만 끊으시면 돼요. 수수공식 수요일 출발 수요일 도착으로만 끊으시면 돼요. 다른 요일로 끼지 말라고. 그래서 화목으로 끊으시면 일반 평균 왕복 끊었을 때 평균 가격 대비 12%가 싸다고 합니다. 요거는 S그룹에서 운영하는 플랫폼에서 조사를 한 결과고요. 그 다음에 수수공식 수요일 출발 수요일 도착으로 왕복 항공권을 끊으면 일반 항공권 대비 11%가 싸답니다. 이런 거 기억해 두시면 되겠죠. 화목하게 수수하게 떠나자. 이런 거 간단합니다. 그 다음에 요거 있습니다. 경유는 다 싸죠, 여러분. 항공권 경유는 다 아시죠? 내가 인천공항에서 샌프란시스코를 가고 싶어. 샌프란시스코 가고 싶을 때 어디 하나 찍고 가면 이게 경유잖아요, 그죠? 찍고 가면 싸진다. 왜냐하면 몸이 피곤해지고 시간이 더 걸리니까 쌀 수밖에 없죠. 경유는 성수기 때도 싸게 갈 수가 있어요. 근데 중요한 거는 경유가 40% 이상 절감이 되는데 항공권이 싼데 대신에 어디를 찍고 가느냐가 제일 중요하거든요. 요거 나중에 써먹으시면 됩니다. 미국도 많이 가시죠. 미국 가실 때는 경유를 내가 이용을 해서 싸게 가야 되겠다. 힘든 만큼 싸집니다. 몸이 피곤하기 때문에. 그래서 이게 미국 가실 때는 미중 무역 갈등이잖아요. 맨날 미국하고 중국 싸우잖아요. 그래서 미국 가실 때는 중국 찍고 가면 40% 이상 저렴해진다. 요거 기억해 두시면 됩니다. 물론 아까 저번에 지적대로 몸은 피곤하죠. 피곤하고 시간이 많이 걸리는 만큼 쌉니다. 반값인데 저는 차라리 반값으로 가겠습니다. 네, 죄송합니다. 그 다음에 요거 있어요. 또 싼 항공권이 뭐가 있냐면 코드 쉐어라는 게 있습니다. 여러분들 그런 거 있죠. 프랑스를 내가 가. 근데 프랑스를 갈 때 우리나라 D항공 있죠. D항공을 타고 가려고 D항공사에 예약을 했는데 근데 희한하게도 탔더니 비행기가 D가 아니고 에어 프랑스 같은 게 있는 거죠. 갑작스럽게. 그래서 이런 게 어떤 거냐면 우리는 분명히 국적기를 끄는데 외국 항공사가 있어? 이런 게 바로 코드 쉐어라 그래요. 한국 항공기가 안 다니는 건데 외국 항공사랑 제휴를 해가지고 거기 외국 항공사랑 같이 가는 거죠. 이런 걸 보통 어떻게 이야기하냐면 스타 얼라이언 땡 뭐 이렇게 이야기하잖아요. 우리 그런 거예요. 그런 거를 코드 쉐어 항공권이라 그래서 일반 항공권 대비 한 15%에서 20% 쌉니다. 요거를 잘 이용할 수 있는 곳이 있어요. 자, 시드니, 파리, 로마, 모스크바. 요 네 군데는요. 코드쉐어 잘 되어 있습니다. 그냥 이용하시면 편하게 가실 수 있어요. 요즘에 코드쉐어라고 사실은 외항사라고 되게 겁내하시잖아요. 걱정 안 하셔도 돼요. 왜냐하면 한국인 승무원이 탑승을 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걱정 안 하시고 외항사 이용을 하셔도 돼요. 그래서 편하게 이용하시면 되겠습니다. 그 다음에 이거 있어요. 여행 취소의 기술이 있습니다. 이거 중요합니다. 패키지 여행을 내가 예약을 했어. 근데 우리가 업무가 바쁜 분들이잖아요. 대부분 다 취소를 하고 싶어. 취소를 하면은 취소 수수료라는 걸 물게 돼 있어요. 여행을 취소해본 분들은 알지만 유럽 같은 경우에는 막 50%씩 막 때려 받거든요. 야, 나 여행 못 가고 취소만 했는데 50%를 토해내야 돼. 막 이런 경우가 있어요. 이거를요 절대 안 토해내고 취소할 수 있는 비법이 있습니다. 일단은 일반론부터 알고 갈게요. 10300C라는 게 있어요. 이거 뭐냐면 국내 여행은 10일 이내로 딱 들어오잖아요. 그러면 취소 수수료 붙어요. 그러니까 우리 국내를 이용해서 그러면 11일 전에 취소를 해야 돼. 무조건. 아시겠죠? 그리고 10으로 들어오는 순간부터는 수수료 물어야 되는구나 이렇게 생각하시면 돼요. 자, 그 다음에 해외여행 있죠. 300씩 해외여행은 30일 넘으셔요. 31일 남았다 이러면 취소해도 돼. 그러면 무조건 다 오롯이 다 돌려받을 수 있어요. 근데 30일부터 물게 됐어요. 30일, 29일, 28일부터는 취소 수수료를 내셔야 돼요. 무조건. 그러니까 대통령이 취소 수수료하고 부탁을 해도 무조건 받게 돼 있어요. 이건 규정이에요. 규정인데 취소 수수료 안 무는 공식이 있습니다. 요거만 집중적으로 외우시면 돼요, 여러분들. 어떤 거냐면 세 가지입니다. 세 가지. 간단하죠. 자, 첫 번째가 가족의 사망. 이거 어쩔 수 없죠. 도의적으로라도 가족이 사망한 경우는 어쩔 수 없는데 여행사에서 이걸 절대 이야기를 안 해줍니다. 얘들이 되게 치사하죠. 비겁하죠. 근데 이야기를 안 해줘요. 그래서 알고 계셔야 됩니다. 가족의 사망 부분. 그 다음에 두 번째는 뭐냐면 질병이나 뭐 다른 사항으로 인해서 여행자 본인 있죠. 본인이 신체
신체가 이상이 있어서 여행을 못 갈 지경에 이르렀을 때, 이게 당연하죠. 이건 진단서 떼서가면 취소 수술을 면제를 해줍니다. 하루 전날 취소를 했대요. 근데 절대 이야기를 안 해주죠. 알고 계셔야 합니다. 그 다음에 마지막이 중요합니다. 배우자 또는 직계 존속은 위아래죠. 위아래 관계. 존속이 신체 이상으로 사흘 이상 병원에 입원할 때, 이때도 안 물게 돼 있습니다. 만약 유럽 여행을 인당 300짜리를 4명 가족이 예약을 했어. 1200이잖아요. 근데 하루 전날이야. 취소를 하루 전날 하면 보통 한 100%까지도 물기도 해요. 그럼 1000만 원을 다 날리잖아요. 얼마나 억울해. 그럴 때는 한 명이 책임을 지기로 합니다. 그래가지고 손을 살짝 꺾으면 마디를 네. 그리고 사흘 이상 안 나오고 있으면 됩니다. 이거는 우스갯소리인데 그렇게까지도 할 수 있다. 그런 규정이 있구나 생각을 하시고 알아두셔야지 안 당한다. 이렇게 생각을 해두시면 되겠죠. 취소해도 안 무는 공식이 있구나. 아프면 된다더라. 이렇게까지 기억을 해두시면 되겠습니다. 그 다음에 요거 있습니다. 여행사 폐업하는 경우가 있어요. 폐업하고 먹튀하는 경우. 이거 굉장히 많죠. 요거를 피하는 방법이 하나 있습니다. 간단한 공식인데 한 번만 따라해 볼게요. 보신증. 네, 보신탕 말고요. 이제 불법이죠. 보신탕은 보신증을 넣으시고요. 보자는 뭐냐면 보증보험. 보증보험에 가입했는지 여부를 확인해야 됩니다. 보증보험은 사고가 터졌을 때 보험사에서 대신 갚아주는 거, 구상권 행사하고 나면 이런 거죠. 여기 금액이 크면 클수록 좋아요. 보증보험 가입 여행사인지 아닌지. 요거 예전에는 홈페이지 아랫단에 명기를 하게 돼 있었는데 최근에는 없어졌어요. 이게 명기를 안 해도 됩니다. 그래서 확인을 꼭 해야 된다. 여행사가 약간 의심스러워 보증보험 가입했는지 여부를 꼭 확인해 보시고요. 신용카드로 꼭 결제를 하세요. 요즘에는 메이저 여행사 같은 경우 있죠. 뭐 H나 M으로 시작하는 여행사들은 무조건 신용카드로 결제하게끔 하고 있어요. 입금을 안 받아요. 신용카드는 2주 안에 취소를 하면 철회를 할 수 있어요. 그래서 신용카드로 결제를 받고 있습니다. 지금. 그 다음에 증자는 뭐냐면 보증서류에 서류, 증빙서류. 요즘에 이메일로 주고받거나 깨톡으로 주고받습니다. 그래서 요거는 잘 보관해 놓고 증빙서류로 쓰시면 됩니다. 요거까지 기억을 해두시면 되고요. 그 다음에 잡기술 딱 2가지만 알려드릴게요. 여행자 보험을 듭니다. 자유여행 갈 때 공항에서 보통 들죠. 이럴 때 하나만 기억하면 됩니다. 자, 따라해 볼게요. 여보 휴지. 휴지. 화장실 갔는데 휴지가 없어. 여보를 불러야 돼. 여보 휴지 딱 외우시고요. 여보는 뭐냐면 여보 마누라가 아니고요. 여행자 보험입니다. 여보. 그다음에 휴지는 뭐냐면 휴자가 특약인데 휴대폰 보상 특약. 그다음 50만 원 이상을 무조건 하셔야 돼요. 휴대폰 요즘에 스마트폰 좋은 게 많아서 50만 원까지 하셔야 돼요. 요즘에 기본적으로 깔아주는 거 20만 원입니다. 요거 안 돼요. 쓸모가 없어요. 50만 원 이상 꼭 보시고요. 그다음에 특약 하나 더 중요한 게 뭐냐면 요즘 코로나 이후에 무조건 드려야 되는 게 지연 보상 특약이라는 게 있어요. 지연 보상. 이게 외국 항공사 요즘에 여행 나가다 보면 진짜 밀립니다. 왜냐면 항공편 공급이 없거든. 요즘에 계속 지연이 돼요. 그래서 요거는 4시간 지연이 될 때마다 20만 원 이상씩 보상을 받을게끔 조절하는 특약이에요. 요거는 보험료 있죠. 우리가 납부해야 되는 보험료가 600원인가 700원밖에 안 해요. 그래서 요 정도는 2개를 특약으로 꼭 가입하자. 요거 여보 휴지 잊지 마시고요. 제 강의는 오늘 뭐 긴 시간 이야기를 했는데 여기까지입니다. 제가 마지막으로 여러분들께 들려드리려고 여행과 관련된 교훈을 가져왔거든요. 여행은요, 심장이 떨릴 때 가는 것이지 다리가 떨릴 때 가는 것이 아닙니다. 재다 보면 이것저것 재다 보면 다리가 떨리기 시작합니다. 저처럼 못 갑니다. 힘들어서. 그래서 다리가 떨릴 때 가는 것이 아니다. 그리고 밑에는 제가 마지막 항상 강의 말 밑에 제가 구호를 하나 외치고 끝냅니다. 마음의 힐링을 찾게 되는 3계명이 있습니다. 인생을 편하게 풀 수 있는 3계명. 자, 한 번만 따라해 볼게요. 후비고, 네, 후자는 후회하지 말고, 뭔가를 하고자 했으면 후회하지 말고, 빗자는 비교하지 말고, 야 옆집 잘 된다는데 절대 비교하지 마세요. 비교하는 순간 지옥이 펼쳐집니다. 내 갈 길만 가시면 돼요. 그다음에 고민하지 말고, 했으면 절대 고민하지 말고 앞으로 나가시면 되겠습니다. 여러분들 멋지게 사회생활 하시면서 전라북도 발전을 위해서 힘쓰기 바랍니다. 고맙습니다.